한밤의 사고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집 떠난 아들의 한마디가 부른 어머니의 죽음. 그로 인해 하나씩 밝혀지는 가족사. 그리고 두 개의 유언장까지. 이 비극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정된 결말이었을까요? 며칠째 강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쪽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고 식은 반찬 접시는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은호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스크롤로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부재중 표시가 줄줄이 이어졌고 메시지 창에는 전화 좀 받아라는 문장이 여러 줄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화해의 징조였을까요? 더 깊은 절연의 예고였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은호가 급히 나가자 이웃이 모자를 털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강호 봤어요. 술집에서 엄마는 누나만 감쌌다고 소리치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손에 쥔 머그컵을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놨습니다. 컵이 유리 표면을 스치는 둔탁한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두 아이 다 품겠다고 했는데 결국 갈라놓고 말았구나.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강호 돌아오면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둘이 같이 밥 먹자고 엄마한테 미안했다고 전하겠다고요. 다짐이었지만 은호의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정순이는 현관 선반에서 우산을 찾다가 젖은 손잡이를 만지고 멈췄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이 시간이요? 제가 함께 갈게요. 아니다. 금방 다녀오마. 은호가 따라 나설 틈도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젖은 공기가 좁은 현관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순이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바로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목이 먼저 굳었습니다. 강호야, 엄마가 미안하다라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비는 이마를 타고 흘렀고 시야 가장자리가 번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둘 다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횡단보도 앞에 서자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접은 학생들이 뛰어 건너갔고 택시가 스쳐 지나가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정순이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낮의 말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누나만 감쌌다. 엄마가 더는 감당 못하겠다. 돌아오면 같이 밥 먹자. 서로 다른 방향의 말들이 한 번에 몰려들었고 발끝이 선을 넘듯 미세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작은 방걸음이 그렇게 치명적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경적이 길게 울렸고 흰빛이 정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간 타이어 마찰음이 귀를 때렸고 허리에 충격이 박히며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빠져나가 바닥을 굴렀고 화면이 깜빡이며 홈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빗물이 튄 자국과 함께 정순이의 몸이 도로에 눕혀졌습니다. 주변에서 119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재킷을 벗어 어깨에 덮어줬고 누군가는 쪼그려 앉아 맥을 짚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은 반쯤 떠 있었고 초점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고 구급대가 들것을 내리며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목 고정대를 채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 70대입니다. 수축기 떨어집니다. 정맥 확보했어요. 수액 투여 시작합니다. 짧은 지시들과 응답이 비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들것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뒷문이 닫히며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빗길을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외상 환자 들어옵니다. 침대가 레일을 따라 급히 밀려 들어갔습니다. 산소 포화도 80대, 혈압 6040, 심박 불규칙. 의사가 짧게 끊어 말했고 간호사들이 제세동기 패드를 붙였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 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생명은 숫자와 소리로만 남아있었고 그 숫자는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호가 뛰어왔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손엔 아직도 어머니의 연락처가 떠있는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눈 떠주세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등을 잡자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젖은 우산 다 말리고 다시 걸어둘게요. 강호 오면 말부터 고치게 할게요. 그러니까 재발효 문장들은 앞뒤가 잘려나왔고 끝맺지 못한 말들이 입술에 남았습니다. 이 말들이 닿고 있었을까요?
복도 반대편 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강호는 눈이 붉었습니다. 손등에 박힌 유리 조각을 빼내듯 입술을 물었습니다. 낮에 했던 말을 그대로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누나만 감쌌다. 그 한 줄이 급히 던진 돌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찍었습니다.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엄마가 이 시간에 혼자 나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는 제 몸을 겨우 가누며 응급실 문턱까지 왔다가 멈췄습니다. 누나,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목에서 빠져나온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자신에게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제세동기 충격이 2번 이어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고 모니터의 파형이 잠깐 요동쳤다가 다시 길게 펴졌습니다. 다시 충전. 200줄 준비. 의사가 수치를 확인하는 동안 간호사는 흉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뼈가 눌릴 때 나는 둔탁한 소리가 장비음 사이로 들렸습니다. 동공 반응 없습니다. 짧은 보고가 공기를 스쳤습니다. 그 문장은 남아있는 희망까지 자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3번째 충격 후 의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압박하던 손이 멈췄고 기계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놀랍도록 일정했고 반대로 모든 것이 멈췄다는 사실을 과하게 또렷하게 알려줬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은호는 무릎이 꺾이며 침대 난간에 매달리듯 내려앉았습니다. 손등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울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제 이름 불러주세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만큼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말끝마다 숨이 끊겼습니다. 손등으로 떨어진 눈물이 마스크 가장자리로 흘렀습니다. 강호는 뒤돌아서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마른 소리가 뼈를 타고 올라왔고 주먹에 피가 맺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뭐든 할게요. 돈 벌어오라면 벌어올게요. 당장 가라고 하면 갈게요. 그러니까 그는 끝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말을 잘랐습니다. 후에는 왜 항상 사건 뒤에 도착할까요? 응급실 문 안쪽에서 지혁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여기 잠깐만 앉아. 내가 절차 안내받아서 같이 움직일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 그러나 떨림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장례 절차 안내 문서를 들고 와 설명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담당 선생님 서명 후 발급됩니다. 장례식장 연결은 원하시는 곳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정한 문장이었지만 은호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방송처럼 맴돌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복도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직원 2명이 흰 천을 조심스럽게 펼쳐 얼굴부터 덮었습니다. 잠깐만요. 은호가 손을 뻗었고 천 끝을 한번 쓸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보고 있을게요. 그 말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습니다. 천이 다 덮이고 나서야 은호는 손을 걷었습니다. 들것이 움직이며 복도를 지나갔고 바퀴가 고무 몰딩을 넘을 때마다 작은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이동이 진짜 이별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장의 서막이었을까요? 복도 한쪽 의자에 셋이 앉았습니다. 은호는 손에 핫팩을 쥐었지만 온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붕대를 감으며 고개를 숙였고 지혁은 접이식 의자에 서류를 펼쳐 필요한 항목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선배, 오늘은 제가 못하겠어요. 선배가 좀 대신해주세요. 응. 접수부터 알아볼게. 빈손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먼저 잡고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옮기자. 건조한 문장이 오히려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담당 직원이 빈소 위치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염습은 오전 중에 진행됩니다. 상복과 위패 문구는 이쪽에서 확인해주세요.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은호는 정순이 3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글자는 그대로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거웠나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응급실 앞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뒤에서 지혁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따뜻한 거 좀 마실래? 물이라도. 괜찮아요. 선배, 지금 이게 꿈은 아니겠죠? 응.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옆에서 같이 할게. 지혁의 대답은 사실 확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말은 위로보다 약속이었을까요? 복도 끝에서 장례식장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이동하셔도 됩니다. 들것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은호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간 자신의 휴대폰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호의 이름이 마지막 통화 상대로 떠 있었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지만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고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강호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내가 엄마 영정 앞에서는 말 조심할게. 나 진짜로 고칠게. 숨이 가빴지만 눈빛은 확실했습니다. 은호는 짧게 물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니? 강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응. 당장 오늘부터. 이 약속은 지켜질까요?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고 차가운 복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일이 진짜 끝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일까요? 어머니를 보내는 자리가 조용할 리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말과 선택이 새로운 싸움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면 누가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장례식장 안내판에 적힌 이름 옆으로 검은 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대에는 조물록과 검은 만년필, 봉투 바구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직원이 향로와 향, 촛불을 수시로 정리했습니다. 빈소 안쪽에는 영정이 놓였고 흰 국화가 반원을 이루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상복 소매를 정리하고 상주띠를 매만진 뒤 서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붓기가 덜 가라앉지 않았지만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예를 다 지키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니까요. 첫 조문객이 분향대 앞에 서서 향을 올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단정한 목소리가 2번 울렸고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앞에 놓였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강호는 오른쪽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누군가 아들이죠? 하고 물으면 짧게 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표정은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사실을 말할 때가 있지요. 지역이 접수대 쪽에서 직원과 상의했습니다. 향과 국화가 모자라지 않게 수량을 점검하고 영정 앞 꽃꽂이가 기울어지면 바로 세웠습니다. 따뜻한 물 조금만 준비해주세요. 상주분이 오래 서 계셔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과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그는 은호 곁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 조문 이어져도 괜찮아. 내가 대신 인사드리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은 제가 서 있을게요. 그 대답이 강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고 주변에서 시선이 한 번에 모였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베일을 내린 채 분향대 앞에 서서 향을 올리고 3번 절을 했습니다. 동작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은호 앞에 섰을 때 공기가 잠깐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음 많이 상했겠다. 손을 뻗어 안으려 하자 은호는 반발 물러섰습니다. 오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간단히만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예의를 지켰지만 거리감은 분명했습니다. 이 거리를 좁힐 말이 있을까요? 고성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조문객 몇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친어머니라던데. 그동안 몰랐대. 그래도 와야지, 피는 피라던데. 속삭임은 순식간에 번졌고 은호의 귓가로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시선을 내리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부탁드려요 라고 접수대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직원이 손짓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안내했고 웅성거림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지요. 잠시 뒤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바르게 고쳐 매고 조문록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향을 마친 그는 바로 은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혼자 버틸 필요 없어. 내가 옆에 있을게. 지금부터라도.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은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역이 발을 옮겨 사이에 섰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조문 절차만 지켜. 말은 정중했지만 시선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얇은 실선 같은 기류가 팽팽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문 절차는 지키겠다.
다만 옆에 서 있는 건 절차와 상관없다. 은호가 짧게 괜찮아요. 라고 말하자 성재는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뒤에서 지켜볼게. 필요하면 불러.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시선은 계속 은호 곁에 머물렀습니다. 물러섬이 물러남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발판을 다지는 의미일 때도 있지요. 빈소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났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접수대 봉투를 정리하며 요즘 애들은 인사성도 없고 부모 마음을 몰라. 집 나간 아들은 또 어딨대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강호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한번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친척이 당황해 아 너였구나. 그냥 하는 소리였다라고 얼버무리자 강호는 고개를 젓고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는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엄마 보내는 날이에요. 다른 말은 나중에 해주세요. 짧고 또렷한 문장이 상황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의 강호는 어제의 강호와 달라져야 하지요. 은호는 강호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가서 물 한 잔 마시자. 두 사람은 빈소 옆 작은 가족실로 들어갔고 지혁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강호가 컵을 잡으려다 손등에 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벽을 치다가 다쳤어? 은호가 묻자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어제 내가 한 말 다 주워 담을게. 엄마 앞에서 미쳤던 거야.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담아. 엄마 없는 날도 계속. 알겠어. 지혁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과일 접시를 두었습니다. 당 떨어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먹어. 강호는 포크로 한 조각을 집어먹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시 빈소로 들어오자 고성이가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한순간 멈춰섰고 고성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네가 원하면 갈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상주 인사는 제가 맡을게요. 알겠어. 문 밖에서 기다릴게. 혹시라도 필요하면. 고성이가 문턱을 넘자 문 가장자리에 걸려있던 리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가는 발걸음이 뒤돌아보는 마음을 감추지는 못합니다. 그녀가 지금 물러서는 것이 정말 물러섬일까요? 오전 조문이 지나고 점심 무렵 단체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줄지어 들어와 조문록을 작성했습니다. 재단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은호는 그 말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해요로 답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고성이의 측근을 흘끔 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분위기에서 누가 중심을 잡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말이 상가에서 할 말인지 직원이 눈치를 주었고 관계자는 바로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한번 나오면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권력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지요. 오후 들어 강호의 친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형님 마음 추스르세요. 말투가 어색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저 수요일에 알바 잡혀있던 거 취소했어요. 빈소 지킬게요 라고 말하자 강호가 짧게 웃으며 됐어. 너희는 학교가 올 거면 끝나갈 때 다시 와 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 어른이 되는 속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자라게 하거나 부러뜨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성재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접수대 직원에게 국화 묶음을 따로 주문해 빈소 앞에 한 줄로 세웠습니다. 오늘은 조문객이 많습니다. 국화가 부족하면 곤란합니다. 실무적인 말 뒤에 작은 목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은호, 내가 여기쯤 서 있어도 되겠니? 불편하면 말하면 옮기겠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알겠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 안내만 할게. 그는 약속한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멈춤을 지키는 것도 선택입니다. 저녁 조문이 시작될 즈음 친척들이 식사리를 정리하며 유가족실로 들락거렸습니다. 한 친척이 조용히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고리 단추가 하나 풀리는 것 같더라. 사진 다시 확인해봐. 은호는 즉시 영정 앞에 서서 사진틀 유리를 닫고 단정히 세웠습니다. 지혁이 마른 수건을 건네며 내가 할게 라고 했지만 은호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작은 정리가 큰 마음을 붙드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손길이 애도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문 쪽에서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든 누군가가 고개를 들이밀며 유가족 한 말씀만요. 관계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라고 말하자 직원이 팔로 가볍게 막았습니다. 취재는 밖에서 해주십시오. 고성이의 수행비서가 다가가 카메라를 가리며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가 문으로 다가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보내는 날이에요. 모든 질문은 오늘 이후로 미뤄주세요. 기자가 입술을 깨물고 물러섰습니다. 밖에서 플래시가 한 번 터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궁금증은 점점 쌓였고 그 궁금증이 곧 다음 자극으로 번질까요? 밤이 깊어지자 조문 행렬이 뜸해졌습니다. 빈소 안에는 가족과 가까운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향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촛불이 일정한 높이로 타올랐습니다. 은호는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엄마, 오늘 잘 보냈어요. 부디 편히 쉬세요. 강호는 뒤에서 따라 읊조렸습니다. 제가 바꿀게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지역은 접수대 계산서를 정리하며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시간대만 지나면 물량 다시 들어오죠? 직원이 네, 걱정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호가 번호를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급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병원입니다. 박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췄습니다. 강호가 얼굴을 들었고 지역이 바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상태가 나빠졌대요. 빈소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조문이 끝나가는 밤 또 다른 병실에서 새로운 소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장례식장의 마지막 밤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병실이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누워 있었고 시간은 그의 호흡에 맞춰 느려졌습니다. 그 숨이 끊어지면 남은 사람들의 선택은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병원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조용했지만 움직임은 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명단표에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출입증을 받은 사람만 안쪽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커튼을 젖히며 나왔고 가족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재 의식은 없습니다. 산소 공급과 약물로 혈압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심근 허혈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숨소리까지 얇아졌습니다. 성재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잠깐만 서 있어도 되겠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성재는 손 소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침상에는 박진석이 누워 있었고 모니터엔 불규칙한 파형과 수치가 번갈아 떴습니다. 성재가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오늘은 제가 괜찮다고 말할게요. 말끝이 떨렸지만 손은 버티듯 난간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짧은 방문이 힘이 되었을까요? 문 밖에서 고성희가 출입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면회 인원은 의료팀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순서를 정해 들어가세요. 말은 단정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잠깐 은호에게 머물렀다가 빠르게 비껴갔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들어가도 돼요. 먼저 가족분들 다녀오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들어가. 지역의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한 명씩만 들어오십시오. 자극 최소화가 좋습니다. 지역이 출입증을 받아들고 은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들어가서 딱 한마디만 해. 길게 말하지 말고.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나올게요. 괜찮아.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릴게.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고 서로의 호흡만 확인하듯 오갔습니다. 침상 옆으로 다가가자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호는 난간 위에 손을 올리고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회장님, 은호예요. 너무 오래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일어나셔야 해요. 주어지는 대답은 없었지만 은호는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버텨주세요.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고 파형이 순간 낮게 흔들리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이 신호였을까요? 밖으로 나오자 고성희가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확인되겠습니까? 최신 결과는 1시간 뒤 나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후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고성희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수행비서가 대기석을 정리했고 뜨거운 물과 종이컵이 놓였습니다. 성재가 컵을 하나 집어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손 시리면 안 된다. 오늘 밤 길다. 지역이 옆에서 컵을 받아 은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마셔. 빈속에라도 따뜻한 거. 네, 조금만 마실게요. 대기실 한편에서 병원 행정팀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서명 갱신이 필요합니다. 기본 동의서와 심폐소생술 관련 의사결정서가 있습니다. 성재가 펜을 잡으려 하자 고성희가 잠깐 손을 얹었습니다. 의료 결정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책임 서명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서명할 수 있어요? 행정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법적 1순위 보호자의 서명이 우선입니다. 다른 가족분 서명은 확인용으로 첨부됩니다. 지역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하자. 필요한 건 다 해. 빠뜨리지 말고. 말이 짧아졌고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짧은 문장이 오히려 상황을 흔들림 없이 묶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타나 모니터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약물 반응이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하겠습니다. 고성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명이 올 때까지가 고비일 수 있습니다. 대기실의 벽시계가 초침을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성재가 복도 창가로 지역을 불렀습니다. 너 오늘은 말 좀 조심해라. 여기선 내가 잔소리할 자리가 아니다. 지역이 짧게 웃었습니다. 잔소리 안 했다. 필요한 말만 했다. 필요한 말은 내가 한다. 그럼 네가 해. 대신 은호 앞에서 선 넘어가지 마. 두 사람의 말은 낮았지만 오래 쌓인 힘겨루기가 문장 사이사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균열은 작은 마찰에도 소리를 냅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젖힐 때마다 침상 번호가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의사 호출벨이 2번 울렸고 팀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 환자 체위를 바꿨습니다. 산소 마스크 가장자리에 김이 맺혔고 배액관을 정리하던 손이 바빴습니다. 성재가 출입문 앞에서 멈춰 서 의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소문을 부르고 소문은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대기실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파일을 든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를 대비해 법률적 정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어떤 문서가 필요하고 무엇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짧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야? 보호자 권한 확인, 응급의료동의 서류 정리, 병원 쪽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예전에 맡기신 봉투가 있어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다만 그건 지금이 아니라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을 때를 권합니다. 파일 끝에서 단단한 봉투 모서리가 잠깐 비쳤다가 감춰졌습니다. 은호가 변호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의료 결정만 먼저 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이 은호 옆에서 짧게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급한 거 먼저. 선배, 나 떨려요. 떨려도 돼. 대신 순서만 지키면 돼. 짧은 문장은 손을 붙드는 듯했고 순서는 머리를 붙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대기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나는 캔 떨어지는 소리, 간호사 신발 소리, 커튼링이 레일을 미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강호가 의자에서 반쯤 누운 자세로 눈을 붙였다가 금방 깼습니다. 누나, 조금만 자. 내가 깨울게. 괜찮아. 지금은 그냥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커피라도 뽑아올게. 강호가 자리를 비우자 지역이 은호에게 외투를 덮어줬습니다. 춥다. 덮어. 선배는요? 나는 괜찮아. 의사가 새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치가 아주 조금 안정됐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기해 주십시오. 성재가 물었습니다. 혹시 면회 시간을 조금만 늘릴 수 있습니까? 규정상 어렵습니다. 대신 짧게 한 번 더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재 씨가 먼저 다녀오세요. 저는 나중에 들어갈게요. 지역이 옆에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네가 먼저 들어가. 성재가 다시 침상 옆에 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친의 팔꿈치 아래를 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회사 일은 제가 맡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끝은 흔들리지 않았고 손끝만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은호예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숨을 고르며 한 박자 멈췄다가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생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말은 병실의 한 겹의 온도로 남았습니다. 이 온도가 새벽을 지나 데워질까요? 문 밖으로 나오자 변호사가 시계를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정될 경우 오늘 오전에 간단한 법률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저는 여기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고성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대기해주세요. 무엇이든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혁이 성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네가 돌려. 나는 병원에 남는다. 성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서 지휘하는 건 내가 하겠다. 알았다. 대신 은호는 내가 본다. 둘의 문장이 짧아질수록 역할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지는 선이 곧 충돌선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선은 어디까지 버틸까요? 벽시계가 새벽 4시를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수치라면 해 뜰 때까지가 1차 고비였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더 분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은호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종이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선배, 해 뜨면 조금 괜찮아질까요? 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해 뜨면 다음 걸 한다. 검사, 면회, 그리고 정리. 정리는 뭐부터요? 살아있는 일부터. 밤의 마지막 대화는 필요 없는 말을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해가 뜨자 재단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봉인된 봉투가 테이블 위에 올랐고 한 문장이 판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 문장을 먼저 받아들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사회실 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마다 이름표가 세워졌고 끝자리에는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유고 시 승계 지침을 고지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효력 발생이 아니라 내용 고지만 합니다. 법적 설명이 먼저였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만 알려도 균형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균형이 바뀌면 얼굴이 먼저 변합니다. 고성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하세요. 성재는 팔짱을 풀고 펜을 쥐었습니다. 지혁은 은호 옆자리 의자를 조금 끌어 가까이 붙였습니다. 앉아. 네, 선배. 긴 말 하지 마. 듣기만 해. 은호는 숨을 고르고 손끝을 무릎 위에서 맞잡았습니다. 첫 번째 봉투가 칼집으로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전 재산과 재단 운영권을 장남 박성재에게 상속한다. 방 안의 공기가 잠깐 풀렸고 몇 명의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펜끝을 탁자에 한 번 두드린 뒤 미소를 눌렀습니다. 이 문구가 처음이자 끝이길 바랍니다. 그가 덧붙였고 고성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믿었지만 끝은 한 번 더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올렸습니다. 이 문서는 이후 작성된 개정위원장 사본입니다. 장례 종료 후 개봉 표기가 있으나 고지 요청에 따라 오늘 내용만 읽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펼쳐졌습니다. 재단의 모든 지분과 상속권을 지은호에게 물려준다. 단 본인의 자유의사로 수락할 경우에 한한다. 문장이 끝나자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가 우르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입니까? 가라고 내뱉었고 다른 이는 사본의 진정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방 안의 질서는 문장 한 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본이라면서요. 효력도 없는데 왜 지금 읽습니까? 변호사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승계 충돌을 줄이기 위한 사전 고지입니다. 원본은 공증기관 봉인 상태입니다. 성재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사전 고지로 사람을 흔드는 건 더 큰 충돌을 부릅니다. 지혁이 짧게 끊었습니다. 큰 소리 그만. 절차 얘기 끝났어. 두 남자의 시선이 부딪혔고 주변의 시계 초침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는 늘 중립이었지만 오늘은 누군가의 편을 드는 듯 했습니다. 여러 이사가 동시에 발언을 청했습니다. 조건부 수락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적시해 주시죠. 후견적 영향 배제 조건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각주를 읽었습니다. 수익자 의사 독립, 타인의 강요 사기 중대한 착오 배제. 간단히 말하면 지은호 본인의 자유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호에게 옮겨갔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의 회복이 먼저예요.
제 선택은 그 다음이에요. 성재가 비웃듯 고개를 젓습니다. 선택할 자격이 내게 있다고 믿어? 지혁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여긴 회의실이야. 인신공격하지 마. 성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고 지혁도 몸을 틀었습니다. 둘 사이에 방금 전보다 더 가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고성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저 아이에게 과한 짐이 아닌지 다시 검토해주세요. 한 이사가 메모를 들춰봤습니다. 조건은 수익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호가 고성이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 스스로 결정할게요. 고성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멈춰야 할 타이밍과 나서야 할 타이밍은 늘 엇갈립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서류철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에 친자 및 혈연 관련 문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개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내용을 확인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영 안정이다. 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숨길수록 커진다. 필요하면 확인하자. 여러 명이 서로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펜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 봉투가 이름을, 자리를, 마음을 바꿔버릴까요? 변호사가 확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요약본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원본 열람은 공증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은호가 지혁을 보았습니다. 선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가 결정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럼 요약만 먼저 볼게요. 성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거기엔 무엇이 써 있을까? 네가 누구 딸인지 내가 누구 아들인지. 추측하지 마. 지혁이 짧게 막았습니다. 봉투가 반쯤 열리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병원의 번호가 찍힌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고성이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짧은 정적 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고성이가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상태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가능성까지 대비하랍니다. 변호사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문서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지혁이 의자를 밀었습니다. 가자. 네.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었습니다. 성재도 이미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이 동시에 시작됐고 봉투는 테이블 한가운데 그대로 남았습니다. 복도에 나가자 수행비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한 칸에 들어섰습니다. 층수가 빠르게 내려갔고 누군가의 호흡이 더 빨라졌습니다. 은호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아까 그 봉투 열게 되면 제가 볼 수 있겠죠? 응. 네가 원하면 연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닫는다. 알겠어요. 지금은 병원부터 갈게요. 성재는 앞을 보고 섰습니다. 주먹을 폈다 쥐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을지는 문 하나가 열릴 때마다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또 하나의 문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누가 먼저 이름을 잃고 누가 새 이름을 얻을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세 가족의 얽힌 사랑과 갈등 속에서 비혼주의자 이지혁과 그를 사랑하는 지은호, 그리고 절친 박성재 사이의 팽팽한 삼각관계. 거기에 부모 세대가 남긴 상처와 책임까지 교차하는 KBS 주말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비오는 밤 어머니의 사고와 장례, 박진석 위독과 두 개의 유언장 고지, 봉투 앞에서 멈춘 권력의 균열에 대한 내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최신 줄거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한 예상 대본이니 실제 방송 전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방송과 비교하며 보시는 재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드라마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